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한 시민 24명을 고발했던 원광수 원주시장이 최근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화합을 위해 용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갈등을 만든 당사자가 사과가 아닌 용서를 하는 황당함에 시민들은 정치적 목적의 결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기만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합치되는 부분은 딱 하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원광수 원주시장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 24명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통합과 화합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극장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주시의 불통, 졸속, 위법 행정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시민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 자체가 원광수 시장의 정말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동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 이런 반구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좀 부담을 느껴서 면피용으로. 또 원주시가 불원서 제출 전날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이 아니라 시의원과 국회의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순수한 시민들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각에서 어떤 정치 정쟁적으로 프레임화하고 폄하되고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그런 일부 정치권의 판단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배제된 그런 의견 수렴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번 처벌 불원서 제출을 두고 시민들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원주시와 검찰을 규탄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원광수 시장이 정치적, 법적 면죄부를 얻으려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원주시장이 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반발을 억누르려고 했었던 2, 3년간의 여정을 봤을 때 용서와 포용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뻔뻔하게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1년 남기고 있는 만큼 요 민선 8기 원주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제 관리하고자.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은 오는 7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원광수 시장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사과 없는 일방적인 발표가 사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주차장 확장에 몰두하면서 녹지와 가로수를 없애고 있는 원주시. 가로수 면적이 줄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가로수 현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사한 가로수에 비해 다시 심는 나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인도를 따라 가로수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가로수가 잘려나간 빈 공간이 눈에 띕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가로수가 무더기로 제거돼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가 죽은 가로수를 제거한 건데 언제 왜 잘랐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작업에 관여했던 현장 직원에게 묻거나 과거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여주 등 일부 지자체가 수목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로수 하나하나에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가로수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로수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죽은 가로수의 위치와 규모도 부정확합니다. 원주시 자료에는 지금 이 거리에 모두 가로수가 제대로 심어져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동만 남은 가로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백 미터 거리 안에서 이런 곳을 3곳이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 자료에 따르면 가로수로 주로 쓰이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이팝나무 3개 수종에서만 485그루가 고사하거나 베어진 걸로 나와 있지만 19개 수종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다시 심는 가로수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베어낸 세 종류의 가로수만 485그루고
원주시가 관리하는 가로수는 35,400여 그루에 달하는데 해마다 다시 심어지는 나무는 100여 그루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이 추세라면 가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녹지와 가로수를 없애고 있는 원주시가 최소한 있는 가로수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생 소비 쿠폰과 관련해 군 장병의 사용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에 개최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군 장병이 실제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장병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 예산이 소비 쿠폰에 포함돼 있어 해당 지자체 양해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허리 시술을 받은 환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입니다. 병원에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알균에 집단적으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건당국은 동일 시술을 받은 환자 260여 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 지난달 시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시술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혈성 쇼크로 추정되는데 또 다른 환자 2명도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나머지 5명도 발열과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에서 긴급조사에 나섰는데 이들 대부분 혈액과 뇌 척수액에서 황색 포도알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알균은 상처 등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면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 병원 종사자와 집기 등 16곳에서 검출된 겁니다. 감염 사고가 발생한 해당 병원은 지난 1일부터 아예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더 이상 환자가 발생이 돼서 안 되고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동일 시술을 받은 환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저희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최근 2주간의 환자들에 대해서 건강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당국은 황색 포도알균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감염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학 중에도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올해 대입의 특징과 달라진 점을 김도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고3 학생이 올해 대학에 입학한 선배에게 대입 상담을 받습니다. 약점인 과목은 어떻게 준비할지, 과목별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이제 모든 초점은 수능에 맞춰졌습니다. 국어, 영어 그리고 탐구 중심으로 다시 방송 듣고 또 계속 문제 풀어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은 예년과 다른 변수가 많아 전략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수험생 수가 늘어납니다. 2007년 황금 돼지띠 해에 태어난 올해 고3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증가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재수생과의 경쟁도 부담입니다. 현역 학생들이 많은 것도 많은데 N수생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다 보니까 그런 저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같이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수도권 대학이나 거점 국립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여서 이런 전형이나 학과로 지원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강원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 낮은 논술 전형을 새로 개설한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 모든 대학 전형에서 학교폭력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입시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변수가 많은 올해 대입을 앞두고 입시와 전형 분석 영상을 보급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이 약 90% 정도가 수시로 대학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한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1:1 수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 연수, 학부모 설명회 등을 확대해 수험생들의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화재 조사 중에 발견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차량 리콜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2023년 7월 원주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조사하던 중 라디에이터 냉각팬 레지스터 부품의 과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현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시켰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넘겨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체 결함을 확인해 지난 1월부터 공식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7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117.8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상승하며 2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상품 부문에선 농축수산물이 0.9%, 서비스 부문에선 2.8% 각각 올랐고 전기, 수도, 가스는 2.1%가 상승했습니다. 생활 필수품 항목인 생활 물가 지수는 2.4%가 상승했고 장바구니 물가라 불리는 신선식품 지수는 3.2% 올랐습니다. 원주시 중앙동 번영회와 원주 밝음 신용협동조합, 원주 신용협동조합이 함께 자체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를 겪고 있는 원도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서 중앙동에서 출생하거나 타 지역에서 중앙동으로 전입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후 협약을 체결한 해당 금융기관에서 예금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8월 6일부터고 7월 이후 출생자와 전입자는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와 전통 장례 문화를 담아낸 마을 주민들의 인형극이 올해 춘천 인형극제 아마추어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임종 과정과 전통 장례 문화를 설명하는 인형극 할아버지와 회다지 이야기가 최근 본선에 오른 전국 18개 인형극 가운데 2위인 최우수상에 올랐습니다. 회다지 소리 전승마을인 횡성군 우천면 정금마을 주민들이 직접 인형과 소품을 제작하고 연기에 참여하는 진정성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먹거리 개발을 위해 청년 대상 공모전을 엽니다. 평창의 대표 농특산물인 배추, 감자, 멜론, 사과, 오미자, 한우, 송어 등을 활용한 간편 먹거리와 축제용 즉석 메뉴, 선물 세트용 제품 아이디어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단체나 개인이라면 참가할 수 있고 다음 달 1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10월 현장 경영과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수상자에겐 전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포장 개발 등 상용화를 위한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1965년 화전민촌 아이들을 위해 개교했다 5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던 횡성 봉덕초등학교 태기분교가 인문학교로서 새롭게 문을 엽니다. 횡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옛 태기분교와 둔내면 태성도서관에서 10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인문학 강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강일인 오늘 첫 강사로서 태기분교 개교 당시 20대로 부임했던 이명순 교사가 나섰습니다. 1965년 태기산 해발 1200m 자락에 개교했던 봉덕초 태기분교는 1976년 둔내초 덕성분교로 통합되면서 방치돼 왔습니다. 평창군이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의 생산성 저하와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여름철 체온 조절과 대사 회복을 위한 영양제와 면역 증강제, 비타민 등이며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또한 축산의 환풍기와 안개 분무기 등 냉방 장치를 점검하고 축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서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32.8도, 횡성과 영월이 33.2도, 평창 3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았고 체감 기온은 이를 웃돌아 무더웠습니다. 오늘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 최저 기온은 원주가 25도, 횡성과 영월이 24도, 평창 23도 등을 기록하면서 원주는 이틀 연속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영서 남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